한샘은 왜 살아요? 왜 사냐건 웃지요. 에이, 애꿎은 시구 낭송 말고요. 진짜 요즘 왜 사나 싶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되는 대로 남들 따라서 습관적으로 사는 게 아닌 분명한 존재 이유를 생각해보는 일은 가끔은 필요하죠. 문득 내가 잘 살고 있나 불안하거나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을 때 우린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궁금해집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같은 상담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기치고는 순위는 좀 그래요. 어쨌든 한쌤 문하나의 만병통치약.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김선우 시인의 글, 이 봄에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의 일부분입니다. 욕되고 부끄럽다. 이 참담한 땅에 어른이라는 것이. 만족을 모르는 자본과 가식에 찌든 권력. 가슴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무능과 오만이 참혹하다. 미안하다. 반성 없이 미쳐가는 얼음나라. 너희가 못 쉬는 숨을 여기서 쉰다. 너희가 못 먹는 밥을 여기서 먹는다. 마지막까지 너희는 이 땅의 어른들을 향해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한다. 차갑게 식은 봄을 안고 잿더미가 된 가슴으로 운다. 잠들지 마라. 부디 친구들과 손잡고 있어라. 돌아올 때까지 너희의 이름을 부르겠다. 살아있어라. 제발 살아있어라. 미디어 협동조합 전 임직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한샘 문하나의 만병통치약에 오셨습니다. 제가 이 스팟을 오늘 방송을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듣고는 지하철에서 저도 모르게 또 이제 눈물을 글썽글썽 했거든요. 우리 행복한 동이맘님께서도 눈물이 다 마른 줄 알았는데 보형군이 단원고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를 읽고 또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네요. 눈물이 좀 안 나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언제쯤 속으로 삭힐 정도가 될까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건 바라지도 않고, 왜냐하면 얘기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울컥울컥은 할 텐데 제발 남산이 이렇게 자꾸 사람들 많은 데서 혼자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제가 참 곤란할 때가 많거든요. 네. 언제쯤이면 속으로 삭힐 정도가 될까요, 쌤? 언제쯤이 될까 궁금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언제쯤이 된다는 거 글쎄 뭐 눈물이 마르는 그 시기가 뭐 안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 지금 더 나아지는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근데 울면 많이 힘들죠. 근데 이제 그래도 눈물이 나는 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네. 울어야죠. 저는 세상에 우리가 아이러니한 일 참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들어서 참 잔인하게 느껴지는 말들이요. 진짜 싫은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싫다기보다는 약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참 빨리 인정하기 싫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과 예, 그 말이 참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그렇게 잔인하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예,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 참, 산 사람은 살아야죠. 예,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말이 참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뭐 그렇다고 계속 울고 있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사실 좀 많은 국민들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전과는. 예전에는 그냥 한창 애도하다가 사실 조금 흐지부지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면 지금은 다들 행동하러 나서겠다라고 벼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행동들을.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끄러운 어른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뉴스 기사 보다 보니까 이제 저희 나라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 정부나 나라에 대한 이 불신이 거의 뭐 89%가 불신이다라는 기사 읽었는데 오늘도 진짜 가슴 철렁했잖아요. 지하철 사고 나고 진짜 막 머리가 쭈삣쭈삣해요. 뭐만 열면 거기다가 바로 실시간으로 뭐 독도 가는 배 회항 엔진 뭐 중단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이거는 네이버나 뭐 어디 검색 포털 검색을 보기가 무서울 정도인데 그래서 아까 뭐 어이는 없이 웃긴 했지만 지하철 사고 났는데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 했더니 호련히 문을 뜯고 나갔다는 저 그거 보면서 이게 학습 효과다. 그런데 이런 나쁜 학습 효과는 불신이라는 건 언제 더 힘들고 괴로우냐면요. 나한테 확신이 없을 때 더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친구랑 얘기하면서 이거 정말 어떻게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옳은지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제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럼 배 모는 방송을 듣지 말고 비행기 지하철은 방송을 듣고 그걸 나누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한 국민이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짜야 되는 매뉴얼인지 그런 거를 내가 직접 짜고 있어야 되는지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모든 걸 개개인이 다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지 물론 개개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건 당연한데 이러면 함께 살아가고 왜 세금은 내고 또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자본과 이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왜일까?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존재의 이유는 뭔지 끝까지 서바이벌해서 살아남기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 진짜 한 발 디디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인재와 재난의 총체국적 이 나라에서 아무 일 없이 살아남기가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죽하면 오면서도 진짜 밖에도 못 나가겠다. 2호선도 못 하겠고 배도 못 하겠고 비행기도 무섭고. 근데 건물도 무너진다고요. 그렇죠. 부실공사한 데가 한두 군데겠어요. 그러니까요. 천장 무너지는 일도 생길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진짜 두려워지는 상황인데 즉 불신이라는 것 자체가 불신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믿고 싶지 않다는데. 근데 스스로가 지탱할 수 있는 자기만의 가치 기준이나 이유나 그 확신이 없이 밖에 온통 불신만 있다면 그 자체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지옥이 되는 거죠. 예. 생지옥이죠. 그야말로. 진짜 생지옥인 거죠. 예. 그러니까 무서워서 살지 못하겠다. 우리가 안전 불감증 얘기하는데 허구한 불안에 떨면서 살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안전의 불감증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잊고 살거든요. 왜냐면은 안심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는 안전 불감증이 아니고 이 불신 불신에 대한 이 예민해진 이 불신에 대한 불안증. 그렇죠. 모든 게 다 불안한 거죠. 강박적이고 불안하고 저 그렇게 불안한 스타일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성격상. 한쌤이 약간 낙천적이잖아요. 이 닥쳐도 뭘 걱정을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닥치면 한 3분 정도 고민을 하면 지나가면 말고 꽤 낙천적인데
좀 자다가 요즘은 새벽에 몇 번씩 깨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불안하고, 네. 마음도 좀 쬐어오고, 그리고 전에는 진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사람들하고 하고 오면은, 뭐 웃고 이러면서도 갑자기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말고도, 그래, 그랬지? 하하, 이러다가, 동시에. 네. 그게 좀 희한해요. 동시에 친구들이 무슨 말이 끝날 때마다 한숨을 한번 쉬고. 네. 또 뭐, 이렇게, 그래, 그래도 뭐, 우리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막 하다가도, 뭐, 이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은 뭐 또 어떤 일이 생겼을까 하고 이렇게 또 보면 또 한숨을 쉬고. 참, 이 전 국민이 이게 눈물이 말라도 이 안에서는 마르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병어리 간별사님 스페인에 계시잖아요. 오늘 지하철 사고 소식 듣고 서울에 있는 여동생한테 괜찮냐고 안부 카톡 보냈어요. 동생은 요새 너무 무섭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병어리 간별사님 일을 하고 살고 계신 스페인은 어떤 상황인지 저는 그런 얘기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스페인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사고라든지 참사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뭐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스페인의 느낌 우리나라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 좀 전해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네요. 그렇죠. 다른 나라는 또 어떠한 뭐 살면서 사람들은 모두 다 각자의 어떤 불신을 갖고 사는데 네. 이렇게 총체적으로 한 몸 한 마음이 돼서 이딴 걸로 불신의 어떤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이제 어른들이요 아이들 안 쫀다면서.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동네 진짜 막 쌍욕하면서 다니는 고등학생 여자애들 옛날 보면 눈살 찌푸리고 했는데 너희들 잘 살고 있다. 응? 근데 욕해야 되는 대상은 그 핸드폰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야. 저기 있어, 딴 데 있어. 제대로 욕하면서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면 무조건 왜라고 물어봐라. 그러다 또 맞으면 왜 때려요? 라고 하라는 거죠. 그래야 사는 것 같아요. 참 이거 애들한테 착하게 살아라 교육한 뭘 위해서 착하게 살았을까요? 도대체. 쌤, 위해서? 착하다는 의미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어린이가 돼야지라는 말을 정말 세뇌가 되도록 들었잖아요. 그리고 왜 스스로 착하지 않은 어린이 같은 느낌이 들 땐 죄책감도 들고 그 어린 나이 뭘 알아서. 근데 예전에요. 저 아는 분이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너는 착하다와 선하다의 차이가 뭔 줄 아느냐고. 그래서 그거 같은 말 아니에요? 비슷한 말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착하다는 말은 바보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랬더니 착하다. 누군가를 착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특히 어른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너 참 착한 어린이구나 라고 얘기할 때 어른들을 가만히 보라고. 이 아이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면은 착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사는 거고 착한 것은 그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뜻대로 이 사람이 움직여줄 때 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았던 건 쌤이 질문했던 답은 국가가 통제하기 쉬운 국민으로 살았다는 의미겠죠. 세금 내라면 세금 내고 직장인들 세금 폭탄 맞으면은 아씨 왜 우리한테만 폭탄 던져 우리가 유리지갑이라서 그래 왜 우리만 그래 하면서 내고 뺏기잖아요. 저희는 뭐 원천징수 당하니까. 그쵸, 원천징수. 예, 원천징수 당하니까 저희는 그러고 살았어요. 그게 착하게 산 거죠. 예. 거기에서 세금 한 푼 아껴보자고 뭘 해볼 도리도 없고. 우리는 안 돼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또 저쪽에서는 아주 더 강경한 방법을 들이대고. 저 정말 고액 체납자들은 정말 뻔뻔스럽게 잘도 빠져나가더만 드립다 저희 직장인들만 잡아요. 예. 그러니까 참 이거 그건 좀 생각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자기가 잘 살고 싶어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네. 또는 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즉 한마디로 더 좋고 편하고 행복하고 삶에 있어서 좀 잘 돼서 잘 살고 싶다 이런 의미 때문에 고민도 하고 상담도 받으러 오는데 그럴 때 제일 먼저 물어보게 되는 게요. 궁금한 게 뭡니까? 그러면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뭐 이러면 잘 살까요? 아니면 뭐 이직을 하고 싶은데 어느 게 좋을까요? 많은 부분 선택이 있어서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지 제가 잘 살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질문에는 아주 큰 구멍이 있어요. 본인한테 잘 사는 게 뭔지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럼 본인한테 잘 된다라는 건 뭡니까? 그랬더니 뭐 월급 많이 받고 뭐 안정되고 그리고 뭐 인정받고 그래서 월급도 많이 인정도 받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래서 안정이 되고 이것들을 다 갖춘 사람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거나 보거나 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누군지 아무나 이름을 하나 대라. 그럼 뭐 되게 잘 나가는 뭐 스타나 뭐 이런 뭐 아니 뭐 재벌이나 내가 그 사람들도 상담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 당신들보다도 더 고민이 많더라. 액수가 차이가 다르다. 우리 뭐 월세 50만 원 뭐 이런 거 걱정할 때 그들은 50억을 걱정하고. 샘 월세는 샘 얘기잖아요. 자꾸 자기 얘기를 그렇게. 우리 샘은 월세 걱정밖에 안 해요. 네, 저는 그것만 해결되면은. 근데 즉 자기한테 잘 사는 게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고 사는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살면 좋겠네, 이런 간단한 한가한, 아니란 생각으로 자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좋아하는 일, 뭐, 싫어하는 일, 또는 하고 싶지 않은 일, 이런 구분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을 큰 무리 없이 내가 잘 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나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는데 어떤 좋은 직업을 가져도 굴곡은 있어요. 어떤 그렇죠. 삶에 있어서 좋은 일 또 있겠지만 나쁜 일도 왜 안 일어나겠어요.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그건 뭐 환상특급이죠. 그거는 근데 삶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도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그게 좋은 일인지도 모르던데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너무 부러운데. 네. 거기서도 또 불평불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이쁘면 아무 불만 없을 것 같은데 이쁜 애도 거울 보면서 여기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할 때 뭐가 보이는 게 정말 신기한 거죠. 샘 주변에 그런 애가 있나 봐요. 그 연예인들 우리가 봐도 참 예쁘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마음에 안 들고 저기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얘기할 때 야, 이 사람들은 이 밑도 끝도 없는 이 고민은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이다. 여기서 더 예뻐지고 싶어 하거나 여기서 더 무언가 아름다워지고 싶어 한다면 그 답이 없는 거죠. 맞아. 예. 그 얼굴도 만족 못하면. 그래서 모든 걸 쉽게 내 얼굴에도 내가 만족하는 내가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가끔 그 존재 이유 물어보셔서 존재 이유는 나다운 게 뭔지 되게 저는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난 이따구로 생겨났고, 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고, 난 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지, 열심히 그 가치나 의미를 찾아가고 싶어서 죽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애도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 엄연히 남일 아니겠어요? 이 모든 상황이. 진짜 무한도전에서 나온 것처럼 남만 아니면 돼. 라고 안도할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나만 분리되는 일이고 나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많이 슬플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분노하는 분도 있고 억울함, 애통함 거기에 막 다 나가가서 연대감까지 느끼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모두 느끼는 이 상황에서 우리 존재 이유를 찾는 거죠.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나는 이 나라에서 왜 이 상황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진짜 막 혼란 속에서 지금 심각하게 찾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가까운 이의 죽음을 접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아이고, 산다는 게 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내 삶을
반추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또는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하면서 갑자기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주변 사람들이 예뻐 보이기도 하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이틀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욕심을 내게 되고 늘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좀 살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런 반복의 차원이 아니라 무언가 한 단계를 뛰어넘는 느낌이 들거든요. 단계를 뛰어 올라갈 때의 느낌이 든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단순히 다른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내 아이를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나를 돌아보는 상황이 아니고 예. 오히려 더 확장된 나의 모습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병아리 간볼사님이 바로 올려주셨네요. 네. 스페인 현지에서는 세월호 사고 며칠 동안은 뉴스 헤드라인에 나왔어요. 같이 일하는 스페인 사람들은 정부의 대응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네요. 그렇죠.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그렇죠. 예. 뭐 후진국, 선진국을 떠나서 그렇죠. 며칠 전에 스페인과 카나리아 제도를 운행하는 여객선에 화재가 났는데 여객선 승무원과 당국의 빠른 대처로 승객 모두 안전하게 회항했다는 뉴스를 국내 포털에 뜬 것도 봤어요. 너무 비교되네요. 스웨덴과 스페인 등 외국에 살면서 느낀 게 아주 작은 제도와 시스템의 차이가 결국엔 큰 차이를 낳더라고요.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대신 모두 같이 잘 되자는 식의 사고방식을 많이 봤고 스웨덴에서는 탈세, 아동범죄, 자연환경 훼손이 엄벌에 처해지더군요. 이래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나 봐요. 참 재밌는 게 이 아동범죄, 자연환경 이번 평창 그 스키장 만든다고 하는 그 규제 완화 있죠? 네. 왜 이상한 데서 규제 완화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그냥 다 싸잡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규제 완화인가. 그렇죠. 그들의 뜻은. 네, 저는 다른 거 모르겠는데 정말 이게 자연이 훼손되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골프장 생기는 거에 돌아버리겠어요. 정말 그거 훼손 중에 훼손이고.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 주변 일대를 다 망가뜨리는데 그것 때문에 돈 버신 분들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그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죠. 지하수를 끌어올려야 돼서 사실 집안 침하가 일어난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그 푸르름을 농약으로 또 유지하잖아요. 예, 사실 그거 다 지하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사람 즐겁자고 지금 저는 그 재앙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참 우리나라 국민들 그렇게 뭐 골프 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와 정말. 근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골프장만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뭘 그렇게 골프 치는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죠. 뭐 예. 좋습니다. 뭐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죠. 뭐 거기에 수요와 공급은 뭐 충분히 이루어지겠지만 한 번쯤, 두 번쯤, 세 번쯤 검토할 필요는 있는데 그런 검토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되고 진짜 좀 이런 거는 규제 완화가 됐으면 하는 것들은 뭐 좀 이상하게 풀리는 것 같아서 참 세상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왜 일어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를 하고 억울해해?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슬프다. 이 정도에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서, 누구나 사람을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는데, 오히려 내가 더 이상한가? 각자 서로를 바라보면서 민감한 포인트가 분명히 다른 건 맞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들 각자 자기가 어떠한 사안을 보는 거에 있어서 반응하는 게 크게 존재 이유 같아요. 그거에 눈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덮을 게 아니고 거기에 내가 계속해서 반응한다라는 거 내 안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끌어당기는 거. 그게 바로 본인이 찾아가야 할 존재 이유가 가장 먼저 죄송합니다. 보이는 이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보지 마. 이런 조언이 아니고 또는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니고 나는 왜 여기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이걸 한번 찾아보시고 해결점도 거기서 찾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건 아마 그전까지는 그런 거에 반응이 되고 분노하고 원통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하도 뭐 주변이 뭐 동조도 안 해줄 거냐 또는 뭐 이러는 게 너무 나서는 것 같고 불편하고 조용히 묻혀서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덮어두셨던 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어떤 원천적으로 이게 봉인이 풀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더 이상 그렇게는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분들의 존재 이유는 끝까지 진실을 알고 싶고 그리고 그것들을 규명하고 그걸 통해서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참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한 1, 2년간 스트레스 받아서 잘 덮고 있던 게 더 이상 덮고만 피하고만 살 수는 없구나라는 걸 뒤늦게라도 막 가슴을 치면서 느끼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에 못 느낀다고 해서 또 이상한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모두 다 존재 이유가 발현되는 부분은 다른 것뿐이죠. 우리 빵빠레님께서 지금껏 살면서 이토록 사회적 사건에 심각하게 감정이입이 된 적이 없네요. 아마도 국가가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가 국가의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져서 나에 대한 모든 방어 장치가 완전히 해제됐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인가 봐요 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국가가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죠. 예, 그게 없어. 우리는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뭐 유리보다 더 유리는 물은 막아주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발로 떠미는 상황인 것 같은. 발로 떠밀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방송하실 때 많이 힘드시죠, 문하나님?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났다고 그래도 조금은 좀 괜찮아지려고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긴 하죠. 예. 그러니까 웃는 거 자체가. 예, 뭔가 기분이 뭐 웃다가도 또 다시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여기 행복한 둥이맘께서 작년 여름에 느긋하게 낮잠을 만나게 자던 양이가 이번에 서울에 가보니 이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펐어요. 짧은 생각으로 동물을 키우다 버리는 사람들, 사람을 입양할 때 고민하듯 동물도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뭐 고양이 좋아하십니까? 뭐 개 좋아하십니까? 뭐 동물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예, 뭐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고양이 너무 이뻐요 라고 그러면 전 되게 불안해요. 저러다가 데리고 가서 키우고 그냥 버릴까 봐. 차라리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길냥이가 지나가면 지나가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든지 너무 예뻐서 데려가고 싶다라든지 이 감정을 갖기 그냥 공존하는 애들인가 보다라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제일 좋겠지. 너무 이쁘다고 또 데려가서 또 귀찮다고. 사실 버려진 애들은 누군가가 이뻐서 데리고 갔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실에서 데리고 있다가 버리지는 않았을 테니까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버려진 모든 고양이나 개들이나 다른 동물들은 살아있는 동물들은 애정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 무언가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많은 큰 책임을 수반하는지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같이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으면 그건 애정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야말로 뭘까요? 그냥 갖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죠. 참 이기적인 자기 감정인 거죠. 자기 감정에 도취돼서 행동 막 했다가 그 감정이 싹 사라지니까 그 행동에 무책임해지는 거죠. 왜? 내 감정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예전에 강아지를 더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고양이는 좀 무서워했던 사람인데 한샘을 만나고 나서 조금씩 변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저는 뭐 여전히 동물을 강아지든 고양이든 키울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 몸뚱이 하나도 힘들거든요. 케어가. 근데 길거리에서 만나는 길냥이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사해요. 걔네들이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길냥이 안녕.
길냥이 이쁘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은 가끔가다 쟤 뭐니 이러고 쳐다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 너 이쁘다고 이러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근데 저 스스로 며칠 전에 제가 그걸 느꼈어요. 내가 더 이상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이쁘다. 그리고 친근하다라고 느끼게 됐구나.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참 한샘의 영향이 크구나. 계속 듣다 보니까. 계속 듣고 보다 보니까요. 아마 저희 방송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분들 많으실걸요. 고양이에 대해서 별 생각 없다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동물이구나로 바뀌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뭐 딱히 고양이 좋아한다라는 걸 뭐 드러내고 계시지 않던 분들이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커밍아웃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애묘가이다. 이렇게 커밍아웃도 하시고 이 사진도 많이 올려주시고 제가 요즘 여러 가지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상당히 좀 울적할 때 저는 이 털 중독이라고 제 스스로 얘기를 해요. 털 중독이요? 이 고양이들을 안 만지면 금나 현상이 온다라는 느낌이에요. 얘네들 이렇게 털을 쓰다듬고 그걸 같이 부비부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이제 위안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이 고양이들을 주물럭거리지 않으면 막 금단 현상이 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기운을 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좀 많이 늘어져 있었을 때 얘네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내가 너무 이렇게 좀 처져 있고 그래서 요즘 바빠서 밖에 있고 하는데 집에 잠깐 있을 때마다 정말 옆에서 막 다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걸 볼 때 이렇게 사람은 정말 위로와 위안이 필요하구나. 스스로 그런 거 없이 나 혼자 이겨낼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위로와 위안 국어를 하서라도 옆에 대고 있어야지 그 따뜻함이 우리를 정말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작은 뭐라 그럴까요? 이 따뜻함?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사람한테도 옆에 이렇게 좀 곁을 좀 내주고 옆에 앉아. 옆에 뭐 기대 그리고 아니면 뭐 좀 살짝 서로 이렇게 터치라도 하면서 인간은 포유류예요. 이 따뜻한 피를 가진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 따뜻함, 이 인간의 온도가 36.5도인가요? 네. 이 온도의 이유, 존재의 이유. 이거는 따뜻하잖아요. 뜨거운 펄펄 끓는 물도 아니고 뜨끈뜨끈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따뜻한. 그러니까 편안한 따뜻함이죠. 딱 좋은. 네. 그 정도 되면 진짜 아무 몸에 무해한 그 따뜻함이잖아요. 왜 족욕할 때도 반식욕 할 때도 그 온도가 딱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 뜨거우면 발 시뻘개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해보셨구나. 저도요. 백화점에서 서서 아르바이트 할 때 너무 힘들어서 발이 뻘겋게 익는 줄도 모르고 그 뜨거운 물에 발을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막 끓는 물에 지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지지죠. 근데 빨개져서. 근데 그게 얼마나 내 몸이 최악의 상태면 그런 거를 좋다고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요. 좋다고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것도 자극을 더 많이 필요하는데 딱 36.5도만 나눠도 되는 정도의 그건 일상적으로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내 체온도 유지되고 저 사람의 체온도 유지되고 체온이 유지된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힘들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참 많이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그녀가 원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데, 내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잖아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데, 왜 나는 차라리 의사가 될 걸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내가 차라리 그때 사법고시를 할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못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의사가 된들, 제가 변호사가 된들, 직접적으로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 도움이 그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전문적인 도움은 그 직업을 가진 전문가한테 부탁을 하면 되는 거고, 사실은 그 전문가들이 해줄 수 없는 부분, 샘이 말한 것처럼 그 36.5도의 따뜻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맛대고 딱 옆에 앉아만 있어주는 그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정말 일상 속에 들어가서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밥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일상을 일관되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해준다의 느낌이 아니고 그냥 같이 일상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잠깐 왔다가 이렇게 내가 좀 괜찮아지면 훌쩍 떠날 사람이야 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게 일상이니까 특별히 떠날 것도 없고 특별히 이 일상이 사라질 것도 없다라는 편안한 마음 주면서 그냥 같이 일상을 영위하는 게 제일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구나 또는 나에게도 가장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걸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한결같다라는 거 참 어렵긴 한데 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한결 같은 건 되게 못해요. 그건 인간이 끝까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데 근데 나 살기 위해선 한결 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의외로 나를 위해서는 상당히 성실하거든요.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는데 곁에 좀 두고 사람들하고 같이 붙어서 열심히 살면 그 자체가 같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참 어렸을 때는 독립적, 그 개인적 그리고 자의식 이런 것들이 강해서 진짜 그 개고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아유, 샘은 약과였을 겁니다. 저만큼 하셨겠어요? 네. 유난도 그런 유난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제가 많이 변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이게 나이 들어가서라고도 하지만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정말 사람은 존재 이유는 이 체온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살지. 이 세월호 얘기 들을 때 이 저체온증에 대한 거 한참 많이 찾아봤었어요. 얼마나 얘네들이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궁금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면서 체온이라는 거 물론 되게 중요해. 피가 따뜻해야지라고는 하지만 정말 이런 것들 우리 지금 살아서 지금 당장 움직이니까 나는 그냥 따뜻한 피를 가진 사람이야. 이게 기능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피가 아니고 이 체온이라는 건 또 다른 존재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것도 체온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다 임자도 없는데 당장 결혼해야지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결혼하시고 그런 친구를 만드시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예. 사람들이 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살면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친구 많습니다, 사실. 맞아요. 더 약간의 친구 그 많아요. 강박이 있어서. 그리고 친구 만날 상황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요. 저는 너 나이 들어서 다 친구들 결혼해버리고 나면 너 외로워서 어떡하냐고. 그래서 저도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지금 후배들이랑 너무 잘 지내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 후배들로 득실거리거든요. 선배님 뭐 해주세요. 선배 뭐 해주세요. 막 하는 후배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군가 나를 찾아주기를 바라고 있으면은 당연히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근데요, 누가 도와달라고 안 해도 끊임없이 신경 써주고 내가 무언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나?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나? 하다못해 밥이라도 좀 먹이고.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작정을 하면은 손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챙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또 이렇게 부장한 분이 오셔서 밥 먹자는데 또 회실 분도 없으실 거고. 그러니까요. 우리 변현주 AD가 어제 제가 하루 쉬었어요. 정말 간만에. 물론 5일, 6일은 제가 풀로 근무를 합니다만 그랬더니 저는 이제 늘 제가 같이 근무하잖아요. 시간대가 비슷해서. 그래서 늘 밥을 먹이고 늘 챙기고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현주야 괜찮아? 이랬더니 자꾸 우는 눈물 표시 기운 없고 힘들고 밥 먹었어? 이랬더니 밥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녀석 누가 밥도 안 챙겨줬을 텐데 싶어서 되게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자마자 이 친구가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선배님 이러고. 그래서 제가 내가 그래 회사에 나와서 할 일이 있는데 챙겨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거든요. 제가 제일 좀 보람 있었을 때가 우리 변현주 AD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주말에는 저희가 회사를 안 나오잖아요. 가끔 이렇게 환청이 들린대요. 현주야, 괜찮아.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들린대. 선배님 목소리다. 이러고 돌아보면 환청이었다고. 근데 선배님 그게 되게 신기해요. 제가 조금 당황하거나 그러면 현주야, 괜찮아. 이 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예,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함께 해줬다라는 걸 누군가가
느꼈구나.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저한테도 그 친구는 저와 함께 해주는 고마운 존재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누가 함께는 뭐 일방적인 게 아니니까. 띠동갑인데 누가 놀아주겠어요. 고맙죠, 놀아주면. 완전 고맙죠, 띠동갑인데. 저를 조련해주고, 그쵸. 저를 상대로 밀당을 하시고, 이분이. 가끔 돌직구도 날려요, 저한테. 여기 소녀님께서 문득 변정주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분 요즘? 우리 변정주 연출이 어린 왕자라는 오페라를 예술의 전당에서 27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공연을. 본인이 연출한 작품. 그래서 그 작품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보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술의 전당입니다. 어린 왕자요? 네. 우리 또 한분 김일송님은 또 어떻게 지내시나요? 김일송님 지난 일요일이 유부남 되셨죠. 축하드립니다. 방송 빌어서. 결혼식장은 안 간다 원칙 때문에 가진 않았지만 제가 작년인가 그쵸? 김일송 편집장님의 결혼을 예언했었습니다. 어떤 여자와 결혼할지도 예언하셨죠. 거의 비슷하게 흡사한 걸 예언했었던 것 같아요. 예. 제 예언대로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뭔 소리죠? 예, 그 일요일 날, 우리 일송 씨가요, 이렇게 신랑분들 약간 메이크업 하잖아요, 결혼식 날. 멋있더라고요. 원래 또 한인물 하셨죠. 예,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송, 분칠했다? 그랬더니, 선배 분칠 더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다들 축하할 일들이 있어서 그나마 참 다행이고요. 내가 좋아하님 우시네요. 울지마. 김일성 씨 팬이셨거든요. 울지마 보내줘요. 그 남자는 놔버려. 예, 딴 남자를 찾아요. 내가 좋아님. 예. 소녀님 재밌네요. 그때 여행 다시 듣고 싶어요. 결혼하자마자 아빠 되신 분. 그쵸? 제가 다 이 부분까지 다 예언을 했던 거라. 아무튼. 세상에 이게 생각한 대로 돌아가니 재밌는 것도 있긴 한데, 이제 이분도 외롭지 않으실 거고, 갑자기 훨씬 더 따뜻한 물 잔뜩 갖고 가시게 되셨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수소년이 이제 형부라고 부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와이프와 제가 동갑입니다. 형부 아니네요. 형부 아닙니다. 예. 저는 여전히 일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저님 남친이 있다고 화가시라고. 더 멋진 남친이 있었는데 김일성 씨를 왜 좋아했죠? 운 게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죠.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너무 좋아서, 기뻐서 그러실 수도 있겠죠. 사도요한님, 술로 지내시는 분 많으시죠? 슬픔과 분노에 의해서 건강 유의하시고, 한쌤, 문중전 조합원님들 사랑합니다. 김일송님 축하. 예. 축하할 일은 축하하고, 기뻐할 일은 기뻐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일은 잊지 말고, 그리고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흐르는 눈물은 흐르는 대로 두고,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 TV 조합원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는 아마 이번에 한 번 더 느끼시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입 닥치고 못 사는 분들이라는 거. 그냥 가만히 꼼짝 않고 자기 자리나 지켜야지 이러고 못 사시는 분들이라는 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고 저건 틀렸고 이거는 화가 나고 이거 말 못하면 병 걸리시는 분들이라는 거.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고민하실 시간에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같이 고민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이분들하고 저희가 만나는 지점에 전략적 지점에 존재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분들은 선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도저히 나 기존의 언론 못 믿겠다 해서 그렇죠. 돈을 내서 언론사를 직접 만든 분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 유명한 그 대단한 일을 해내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참 황당한 거예요. 그쵸. 기존의 언론들 니네 못 믿겠어 이러고는 야 우리가 모여서 방송사 하나 만들자, 공정 언론사 하나 만들자 이래서 진짜로 만들어내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엄청난 능력인 거죠. 규모나 크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례를 남겼다라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저렇게도 움직이는구나. 저런 모습도 보일 수 있구나. 이상한 게 아니다. 안 되면 만들면 되네.
그리고 뭐 그렇게 만드는데 나는 뭔가 대단한 준비나 또는 뭔가 거대 자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냥 나는 작은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작은 힘들이 모이니까 정말 큰 기적이 만들어지는구나를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뭐 맘만 먹으면 되는 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또 저희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저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들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대단한 분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국민 TV를 만드셨듯이 자기네들만의 이 방송국처럼 자기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새로운 거 계속 만들어 나가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잘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방송사 사실은 또 하나의 거대 권력 아닙니까? 방송사라는 게 그거를 만들어내신 분들이잖아요. 야, 그러면은 이 나라를 확 바꿀 정치인들, 대통령 못 만들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만들었던 기억도 있고요. 그럼요. 예. 화끈하게만 만든 적이 있죠. 예. 그리고 이번에는 그 한 명 바꾼다고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경험했거든요. 집단 전체를 바꿔야 되는구나를 알거든요. 그쵸. 그것도 저는 해내실 분들이라고 믿는 거죠. 그 능력이 있는 분들인 거죠. 제가 요즘 열심히 보는 드라마 중 하나가 정도전이에요. 그래서 워낙 사극을 좋아하긴 하는데, 거기서 이인임이라는 네. 어떤 정치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거기서 악인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런 거보다 은근히 최영도 실수 많이 한 거 나오고, 이인임도 똑똑한 거 나오고 하는데, 중요한 대사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정도전을 향해서, 이 개혁보다 쉬운 게 혁신이다.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것보다 뒤집어 엎는 게 더 쉽다. 그거가 와닿았어요. 뭐냐면 변화시키려고 그냥 아주 조금씩 이렇게 좀 바꾸고 이렇게 좀 바꾸면 되겠지. 이래가지고 변화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진짜 엎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되게 과격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의미의 혁신이라는 거는 생각 자체를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요만큼 나아지면 됐겠네. 안 나아집니다. 예. 요만큼 이렇게 되면 괜찮겠지. 전혀 괜찮아지지 않아요. 끝까지 좀 파고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의 불신의 끝을 봐야 돼요. 즉 언론이라는 거 아까 거대 권력이라고 하셨는데 이 거대 권력 즉 세월호에서 나온 방송이 우리 언론하고 똑같아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안전하다. 그 말만 듣고 있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그 축소판으로 지금 모든 언론에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대로 믿고만 있으면 탈출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식별해서 들어야 되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우리가 갖춰야 되고 계속 물어봐야죠. 그렇죠. 너네가 얘기하는 거 진짜 맞아? 진짜 믿으면 돼? 만약에 그거 아닐 때 너네 어떡할 거니? 이런 식으로 까칠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을 아예 바꿔가지고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할까? 그 뒤에 감춰진 게 뭘까? 뭘 그렇죠. 숨기고 있을까? 왜, 모든 게 음모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번 우리가 물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미로 외로 시작한 게 이 국민 TV니까. 네. 자꾸 문중전 사랑 얘기한다고 해서 문중전 혹시 남자 있는 거 아니야? 남자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은 하지 마시고. 그 의도는 네. 뼈저리게 이 외로움에서 나오는 그런 의도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반박하고 싶은데 너무 사실대로 콕 찍으셔서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심해야 되는 의도, 숨은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 그렇죠. 저 따위가 아니다. 문희정의 남자 따위가 아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빵빠레님 말씀대로 생각도 바꾸고 프레임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예. 변화시키는 것보다 바꾸는 게 빠릅니다, 여러분. 예. 그게 제가 여러 개 봤는데 쭈물럭대다가 더 망가집니다. 그런 걸 우리 사자성어로 어렵게 말하는 게 있죠.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보다는 바꿔야 됩니다. 모든 걸 이렇게 후딱후딱 바꾸는 버릇이 좋은 건 아니지만 하다 안 되면 그거는 시기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즘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좀
한번 뛰어보자. 어쩌면 장기전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굳건히 먹고 좀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같으면 야 이민 가버려야겠다. 야 영주권 신청해야겠어. 야 이따의 나라 버려버려 뭐 이러고 야 나 안현수가 부러워. 뭐 나도 러시아에서 안 부르나? 많은 생각하는데요. 러시아 못하잖아. 뭐 이 얼굴이 뭐 또 좀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너무 이쁜 언니들이 많아서 내가 가면 뭐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뭐 굉장히 뭐 동안으로는 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뭐라도 한번 가볼까. 어느 나라에서 부르면 나라도 가겠다. 막 이런 우스갯소리였었는데 이제는 우스갯소리라도 그런 말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이 세상이 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해외여행도 조금 자제할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이 나라 이 땅이 좋아서 뭐 나빠서 이런 걸 떠나서 세상이 변화하는 거 꼭 보고 죽고 싶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한 발자국도 가고 싶지 않고 더더욱이나 뭐 딴 데 가서 편히 살겠다는 마음 여기서 그냥 뒤질래요. 왜 우리가 가야 돼요? 아, 그쵸. 쟤들을 내보내야죠. 여기가 안 맞는 사람들이 나가는 게 그렇죠. 맞죠. 니들이 가. 니들은 돈도 많잖아. 그냥 그 돈 싹 싸들고 가버려. 아니다. 그것도 착취한 돈이라 못 싸들고 가게 해야 되나? 다 놓고 가야죠, 갈 때. 아, 그렇구나. 예, 뭐 미개한 애들이 싫으면 그렇죠. 저기 놓고 미개하지 가. 않은 분들이 다 놓고 가면 되죠. 미개한 국민이 준 돈으로 뭐 어딜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준 돈이잖아. 다 뱉어. 예. 전 미개해서 그렇게 살려고요. 이 나라가 딱이에요. 저는 뭐 처음부터 단 한 번도 뜨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 오스카리님께서 죽은 기성 언론에 대해 너무 실망해서 그래서 드디어 오늘 저 조합원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신 거죠. 아유. 고맙습니다. 예. 우리 피러제이님 다음 제대로 된 여자 대통령은 중전이 해요 하셨는데 아니죠. 훌륭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제가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과란이 형제님, 이 똥통 같은 나라에서 끝까지 살래요. 100% 동감. 예, 과란이 형제님, 저랑 같이 이 똥통 같은 나라에서 똥독이 오를 때까지 같이 부여하고 그래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마음으로 모든 똥도 정화시킬 수 있어요. 멋있다. 아니 이게 별로 멋있는 말인데 왜 그녀의 똥 입에서 얘기 좋아하는구나. 아, 알았어. 이런 류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밥 먹을 때마다 해드릴게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참 물어버릴 거예요. 앙. 예. 아 소녀님께서 발리 프로젝트 포기 선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미 안 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제가 지금 혼수품 모으고 있다니까요. 예. 싱글로 살지 뭐 결혼하게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가까운 뭐 제주도 프로젝트도 있고 독도 프로젝트도 있고 뭐 섬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죠 뭐 전. 단지 발리는 안 가겠어요. 예. 이 나라가 너무 궁금해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이내믹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되게 많은데 그거 사는데 이유 아니겠어요? 전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내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뭐 내일 또 뭐 돈을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거 고민을 하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요. 우리나라는 너무 나를 필요로 해요. 나 같은 무지랭이도 나같이 게으름뱅이 나같이 좀 특이한 애도 할 일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너무 모든 게 엉망이어가지고 나도 나가서 진짜 빗자루 들고 나가서 박도 쓸어야 되고 나 나가서 저기 뭐 죽은 고양이들도 묻으러 다녀야 되고 무슨 불가촉 천민도 아니지만 뭐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뭐 또 구조도 해야 되고 또 나가서 또 누가 뭐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줘야 되고 진짜 더럽게 바쁩니다. 서로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이런 나라에서 내 존재 이유가 있지 않을까. 끝까지 나라는 애가 왜 한국에 태어났을까. 저 어렸을 때 원망 많이 했어요. 근데 미국 태어났으면 내가 한가닥 했을 텐데 막 이러면서 이놈의 교육 때문에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 점점 느껴지네요. 내가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예. 왜?
한샘 문화나의 만병통치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겠죠. 예, 우리 서로 꼭 안아주기 위해서 꼭 한샘은 태어났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유, 자기등. 우리 또 오늘은 진짜 훈훈하네요. 네. 예, 예전 같지 않게. 오늘 36.5도 딱 맞춘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한샘, 일주일이 너무 길어요. 당신을 기다리는. 나도요. 여러분들 또 그리워질 겁니다. 네. 오늘 모두들 와서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샘,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뵐게요.